다들 항소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뒤집어질 것 같다 얘기를 벌써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판례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 여지서를 보내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그거 다 처벌했던 사례거든요. 네. 기존에는 뭐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다라는 부탁을 깔면서 쭉 이제 내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 좀 유리해.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이런 게 있어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뒷부분만 가지고도 위증교사라고 해서 처벌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저 녹취록을 보니까 변론유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 좀 대화 중에 보면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을 김모 씨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게 예. 결국은 그 김진성 씨의 기억을 오염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딱 좋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다는 거를 알려줬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캠프 나와 있는 시점이라서 직접 안다고 하기는 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 내가 증언하는 게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건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럼 변론여지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뒤에 김지성 씨도 또 그럼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재룡 변호사가 몇 번 이 사건 설명해 주시면서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김모 씨가 당시에 이제 그 성남에서 백현동 관련된 뭐 인허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좀 가불관계 이런 표현을 오늘 어떤 신문에서는 썼던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만 판결 요지에는 뭐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판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예.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을지를 따져보자면 그 앞뒤에 여러 사람이 동원된 회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나면 앞뒤가 이재명 대표의 주도하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뒷부분을 떼기 위해 가지고 논리구성상으로는 그 부분이 있으면 판결문이 안 써지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 둘 간의 관계가 들어가면 뭔가 좀 논리 구조가 전개가 안 되죠. 예, 전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뒷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던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영향력 하에서 이 사람도 동원됐고 이 사람도 네. 영향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각각 움직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 판례대로면은 처벌됐던 사례인데 이렇게 네. 조각조각 떨어뜨려가지고 보는 판례가 비슷한 사례라도 몇 개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같은 말을 놓고도 그 여권 성향의 어떤 뭐 여당 의원들이라든지 여권 성향의 뭐 분들이나 민주당 쪽 분들은 좀 엇갈리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표가 계속 있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봐라. 뭐 없는 사실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 번 반복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봐라.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너도 기억나는 대로 말을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 뭔가 주입식으로 자신의 기억을 주입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쨌든 있는 대로 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대화를 놓고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쁜 사람도 누구 예. 괴롭히면서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막 이런 흔한 영화의 대사 막 깔고 하지 않나요? 네. 스토킹하는 사람도 온갖 나쁜 짓 하지만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을 깔고 달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할 때도. 네, 그렇죠. 위증교사의 판례 사례도 그래요. 예. 뒷부분에 핵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실관계를 주입하고 이 내용이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 위증교사로 판단을 하고 네. 그때 앞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다. 내가 위증시키려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깔고 들어가는 여러 사건에서 다 유죄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사례에서 다 법리적으로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거는 굉장히 기존 사례로 봤을 때 설명이 다 된다라고 했던 거고 심지어 민주당 분들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장담하건대 민주당 분들도 이런 논리 전개에 의한 무죄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무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제의 논리 전개를 단 한 분이라도 요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분 있을까? 저는 지금 아마 민주당 분들도 법리적으로는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무죄가 됐는지 뭐 무죄라고 이제 늘 뭐 말하던 분들은 있습니다만 왜냐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제가 다 모니터링해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얘기한 분은 없었어요. 뭐 아직 증인으로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빌드업식 예. 그게 무죄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판례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거를 요건으로 삼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치밀할수록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동원됐을수록 무죄에 가깝다. 이게 그렇죠. 사실 그 언론에서도 범죄 수법을 좀 자세히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모방 범죄 있을까봐 그런 건데 이게 뭐 증인에게 어떤 증언, 내가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조금 제시하는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가장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명백하게 흠이 있는 사법 리스크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에 오래 버티는 게 국민의힘 쪽이 정권 재창출한테 더 낫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 저는 그건 이제 정치권의 해석이고 정치평론가들의 영역이고 저는 그냥 법률가고 제 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것에 그 규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했던 게 이게 그러면 이제 법조계의 통상적인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기존에 다 처벌됐던 영역들이 예. 이렇게 더럽혀지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와가지고 뭐 누군가가 물어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기고 싶은데 우호적으로 해줄 사람이 있는데 접촉을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사건 빗대가지고 여기 사이에 진실대로 말해달라는 말을 추임새로 12번을 넣으시고 요 사이에 요렇게 하세요.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자문을 해야 되나요? 의뢰인이 와서 그런 식의 요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예.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는 뭐 언론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분석만 합니다만 변호사들은 실제로 내 업무 영역으로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대법원까지 가서 정리가 돼야지 그 사이에 이 혼란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겪게 되는 예. 그런 고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소송, 뭐 형사재판, 뭐 뭐든지 중위는 나와요. 네. 누군가의 재산이 걸린 사건에 이제 오늘부터 이거 가능한 것 같은데요 라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거를 막 겁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무죄 줄 건가요? 그분들만 처벌할 건가요? 이제 예. 어떡할지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